안녕하세요. 신영철입니다.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늘 불안합니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5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테니까 지금보다 더 불안했겠지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니올시다. 요즘 사람들이 훨씬 더 불안의 강도가 높을 겁니다. 물론 일 자체가 옛날 일보다는 긴장을 요하는 일이고 완벽을 요하는 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측성이 떨어져서, 즉 불확실성이 커서입니다. 요즘처럼 불안한 세대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뭔가요? 바로 1등이 공무원, 교사, 의사, 그렇습니다.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? 안정성, 바로 예측이 가능한 직업이라는 뜻입니다. 한 번 의사는 대부분 영원히 의사죠. 대신 변화가 적으니까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. 사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안정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예측성이 이렇게 높아지면 불안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가벼운 불안의 경우는 생활 리듬을 잘 지키거나 이 생각과 행동만 조금 바꾸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 생활 습관이나 잠, 식사 이런 것들이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먹는 것 중에 불안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카페인입니다. 커피, 홍차, 녹차, 콜라 이런 음료들이 의외로 불안을 일으킵니다. 좋아하면 그저 한두 잔 마시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나 카페인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한두 잔만 마셔도 문제가 되죠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5잔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다. 저는 한 6년 동안 부정맥 약을 먹었습니다. 별 효과가 없어요. 그러니 하고 살았는데, 제가 평소에 커피를 한 5잔 마시는데 어느 날 커피를 줄여야 되겠다. 그리고 2잔 정도로 줄였어요. 아이고, 부정맥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. 물론 개인 차는 있지만 이 정도로 카페인이 강력한 것입니다. 카페인은 자율신경을 흥분시키죠. 그러니까 불안과 똑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술은 어떨까요? 불안을 줄이는 데 최고입니다. 그래요? 아닙니다. 술은 사실 긴장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술 한 잔 마시면 긴장도 풀리고 말도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? 긴장을 풀어주는 약이 맞습니다. 그런데 아주 질이 좋지 못한 약입니다. 잠시 불안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. 10이라는 불안이 술 마시면 5가 되죠. 기분 좋습니다. 문제는 술 기운이 떨어질 때쯤 되면 슬슬 올라가서 또 10이 되는데요. 이게 어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. 공황장애 환자들이 꼭 술 마신 다음 날 불안 발작이 잘 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. 배가 아주 고파도요, 불안과 연관이 있습니다. 이건 이제 혈당이 떨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. 한 2끼 굶어 보십시오.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? 이게 불안할 때 생기는 증상과 똑같습니다.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탄수화물, 특히 단 것을 많이 먹습니다. 그러면 일시적으로 긴장이 이렇게 줄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죠. 반대로 식사를 못하면 불안이 높아지고 짜증이 나게 되는 겁니다. 잠을 잘 못 자거나 너무 피곤해도 불안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. 공황 증상은 언제 잘 나빠지는가 보면요, 아주 피곤한데 장례식장 가서 밤새우고 나빠졌다,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. 수면 리듬이 깨지고 지나치게 피곤하면 세포들이 이렇게 깨어납니다. 신경이 과각성 상태, 즉 자극에 대해 정상보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. 나이가 들면서 잘 자고 잘 먹고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왜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약물로 치료하는 것 말고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? 있습니다. 긴장을 줄이는 운동, 요가, 명상 다 좋습니다.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. 우리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.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인지행동치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사실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 자체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불안할 때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이 있습니다. 이걸 무서워하는 겁니다. 불안하면 가슴 뛰죠? 숨이 차죠? 얼굴이 화끈거리죠? 이런 게 오면 이걸 무서워합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어떨 때 심장이 쿵쾅쿵쾅 하겠어요? 맞습니다. 도둑놈 만나면 막 이렇게 되겠죠. 불안하면 가슴이 뛴다, 이 얘기입니다. 이게 병인가요? 아닙니다. 불안하면 가슴이 뛰어야 정상입니다. 안 뛰면 큰일 납니다. 문제는 뭐예요?
사실 불안해서 가슴이 뛰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슴이 뛰니까 거꾸로 막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. 이러다가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닐까? 숨이 멈추는 게 아닐까? 이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신경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. 아, 신경이 좀 올라갔구나. 그러고 두면 자율신경은 저절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.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상황을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. 이걸 노출 훈련이라고 합니다. 자,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. 다음날 버스 탈 수 있을까요? 못합니다. 왜? 또 사고 날까봐 무서웠어요. 그래서 계속 피했어요. 그러면 한 달 뒤에는 탈 수 있습니까? 피하면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. 치료는 뭐죠? 버스를 타게 하는 겁니다.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못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막 점점 불안이 올라가겠죠?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? 불안해서 죽어요? 아, 불안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. 예. 불안이 끝까지 올라가면요, 떨어지게 됩니다.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뇌가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. 아, 버스 타도 사고 안 나는구나.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사업을 하건 뭘 하건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불안이 따라옵니다. 왜? 변화는 늘 불안을 동반하니까요. 이게 무서워서 피해버리면 이 불안은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. 계속 부딪히면 내 반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이 상황이 익숙해지면 불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나이가 들면 이사도 안 가려고 그러죠. 예, 왜? 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.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니까요. 그것도 좋습니다. 예, 그러나 가끔은 무서워 말고 한번 부딪혀 봅시다. 변화가 가져다주는 약간의 불안, 긴장, 이것도 우리 인생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